그 박사님 에코프로 그룹이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요. 예. 예. 저희 에코프로 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박사님이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사님의 25주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회장님의 불굴의 의지 이런 게 아마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되는 거를 뭐 되게 하는 일들을 그동안 20년 쭉 해왔고 팔로워로서 역할을 그동안 해왔지만 앞으로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불굴의 의지가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례들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회장님이 10억을 매출을 하면은 몇 년 후에는 100억을 매출한다고 하셨고요. 100억을 매출하면 조를 매출한다고 하셨고, 제가 기억하는 구호로 2018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2018년이 되면은 조 단위의 매출을 한다. 그 당시에 100억을 팔까 말까 한 수준이었는데, 저게 가능할까? 진짜 믿지 않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회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모르면서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었고 그럴 때마다 꾸지람보다는 독려를 해주셨고 희망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꾸준히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한 아이템 중에서 실패했던 게 어떤 것들인데 어떻게 그때 격려를 해주셨는지. 복층유리에 들어가는 제습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회장님이 산업은행에서 6억 8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 돈을 갖다가 제가 공장을 짓는데 다 썼는데 당시에 제품이 1,000원어치도 안 나왔습니다. 모든 설비가 다 빚으로 작용한 거고 제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꾸준함보다는 어떻게 더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정신 차리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했죠. 그래서 연구 개발을 잘해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처음 시작한 아이템이 제습제.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LG 생활건강 전자하고 냉장고용 탈취제 개발을 또 해서 실제로 LG전자의 냉장고에 투입을 했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제품이 이제 몇 년 하다가 이제 중단됐고 샤프전자하고 상온에서 일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을 해서 샤프전자의 공기청정기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것도 근데 시장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결국은 중지했고요. 그런 아이템들을 하다가 어려워서 제 지인으로 있는 제일모직에서 이제 2차 전지 하는 거를 2004년에 정부 과제 참여하는 거를 우선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배터리 양극 소재하고 에코프로 회장님과 2년은 박사님이 중간에서 중매를 쓰신 거네요. 그 연구원은 지금도 계십니까? 지금 사장으로 와 계시죠? 그래요? 김종섭 사장. 대학원 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하는 아이템마다 다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 당시 뭐 2002년 3년도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가깝게 지내던 김종섭 대표님한테 이제 형님 뭐 좀 도와줄 거 없냐 이제 해서 2차 전지 전해질 사업이 제일모직은 하질 않으니까 그런 거 갖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했는데 이제 부가가치 좀 이렇게 높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1, 2년 하다가 또 접었고 왜 접었죠? 정제해서 이제 납품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거죠. 그 사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정리하고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을 이제 2004년부터 하는 중에 제일모직이 2차 전지 사업을 정리했죠. 그거를 이제 이동치 회장님이 인수해 오시면서 이제 회사가 커진 거죠. 저는 유튜브로만 봤는데 제일모직이 정리하겠다고 초고용량 리튬 이온 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따면서 그치. 제일모직은 양극 소재,
에코프로는 전구체, 세일 제조는 SDI 이렇게 3사가 같이 들어갔어. 맞아요. 그게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서울대 오승모 교수님이 하는 사업단이었어요. 고용량, 고출력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SDI하고 이제 그 당시에 양대 산맥이 LG화학. LG화학은 고출력을 했던 건가? 그다음에 이제 SDI는 고용량을 했겠죠. 그 니켈계 양극 활물질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그 역사는 95년으로 거슬러 가고요. 거의 90년대까지. 제일모직은 벌써 그거보다 또 10년 전부터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못 참은 거죠. 시장이 성숙되는 기간이 20년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다 코발트계를 많이 썼고 이제 니켈계는 용량은 높은데 안정성이나 이런 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는 연구들을 꽤 많이 했죠. 저도 그 일부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 일을 하면서 제일모직이 사업을 정리하게 되니까 같이 협력했던 업체한테 인수할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우리한테 먼저 그렇게 오퍼가 온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가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거기로 했다가 거기서 안 한다고 해서 뭐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던 뭐 사업이라고 볼. 저한테 한번 넌지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야, 가져와도 되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도 확신은 그렇게는 없었지만 태양전지하고 전기를 저장하는 소재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는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온다는 건 생각지 못했고 태양전지로 가야 되는데 태양전지로 가게 되면 전기를 저장해주는 소재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 태양전지보다는 자동차하고 전동 공구, 이동용 공구 이런 시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커질 거로 예상했으면 아마 뭐 엄청난 회사들이 다 달라붙지 않았었을까. 그러면 인수한 뒤에 박사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는지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로는 저는 기여한 바가 없고요. 저는 원래 촉매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의 본업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는 두 분이 지금 에코프로에 계신데 박석준 부사장님하고 최문호 사장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과제를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회장님이 이렇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그 뒤에는 회사가 잘 가는데 뭐 제가 무슨 조언을 합니까? 이제 저는 현업에 복귀해서 새로운 연구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저도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지금 일을 석유화학 쪽이나 철강 쪽이나 이런 쪽에서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처음에 2002년도에 산업은행에서 6억 8천만 원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게 제습제였습니까? 복층유리에 쓰이는 제습제죠. 그건 부가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고. 첫 아이템 제습제였네요. 제가 제안한 아이템은 아니고 그 오퍼를 하고 계셨었으니까. 오퍼를. 그거를 이제 국산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셨던 건데 제가 이제 젊으니까 뭐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설비 놓고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됐어요. 오창에 6억 8천만 원을 들어가지고 2002년에 공장을 처음 지어가. 처음 지었네. 첫 아이템 제습제였네요. 그럼 그때 공장 짓는 과정에도 같이 임하고 어떻게 지었습니까? 제가 설계해갖고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 지었는데 연속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아픈 과거입니다. 지금 실패가 자양분이 됐으니까 뭐 아픈 건 아니죠 사실 지금 돌아보면. 그렇죠. 그래서 설비나 이런 것들을 그 후에도 계속 너무 아까워갖고 반도체 폐가스 하는 뭐 PFC 촉매 만드는데도 설비 일부 활용했고 탈취제 하는데도 일부 활용했고 설비들은 조금씩 활용을 했죠. 했지만 뭐 원래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실패했죠. 제가 유튜브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설치해놓고 라면 먹으면서 설비들 공장 지었다고 뭐 이런 멘트가 나오던데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시는 뭐 공장을 짓는 부지 정도만 있고 건물 설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열악했죠. 컨테이너도 하고 뭐
식사도 그런 데서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했지. 식사를. 공간이 없으니까 진짜 거기다 박스 박스 해놓고 한쪽에서는 식사하고 한쪽에 회의하고 뭐 이런 거 했죠. 와가지고 사사를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자세하게 기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같이 하셨었던 전무님이 한 분 계셨고 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은 꽤 많이 바뀌었죠. 2000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이제 동업 비슷하게 이제 그 전무님과 같이 하셨던 건데 전무님 입장에서 이제 보실 때는 성장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실패하고 뭐 이게 사업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 직원은 아니잖아요. 화학연구원 직원이지. 그렇죠. 그죠? 외부 직원이. 근데 박사님이 그때 그러면 에코프로에게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그렇죠. 저는 프로젝트를 한 거지 그러니까 했는데 그 이제 말씀을- 제가 너무 하는 일들이 다 이제 정상화 안 되니까 걱정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믿어주셨던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고 유일하게 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처음으로 회장님을 만난 게 2001년입니까? 처음 회장님을 뵌 건 99년이요. 99년 제섭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대전을 처음 오셨어요. 예. 한 10월 정도 오셨고 예. 또 사투리가 세셔갖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반도체 케미컬 필터 개발, 지구 온난화 가스, PFC 가스, 아까 말씀드린 뭐 냉장고용 탈취제, 공기청정기용 케미컬 필터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개발을 한 거죠. 그 회장님이 유튜브에 보니까 대덕에서 내가 1년 동안 막걸리 마시면서 직원들, 저 연구원들하고 토론했다, 뭐 이렇게 많이 오셨죠. 우리 박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그렇죠.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면 화학 연구 말고 또 어떤 그래서 뭐 LG 생건도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전자도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때 LG전자 여기도 연구소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또 LG 생건이 전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해서 화연에서는 뭐 이철희 박사님 같은 분이 이철희 박사님 지금도 계십니까? 어제 은퇴하셨어요. 회장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철희 박사님이 이제 갖고 있는 아이템을 CO 촉매 샤프전자에 가는 거를 이제 제가 개발한 아이템이 아니고 이철희 박사님이 이제 개발한 거를 같이 상용화하려고 한 거죠. 제일 처음에 한 제습제 사업도 시작은 에너지연구원에서 한 거를 제가 갖다가 한 거고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제일 무지한 거를 제가 가져와서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제가 원래 전지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박사님 계시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박사님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아이템들이 추가되고 뭐 이러면서 에코프로 성장하는데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이 정도의 관계가 되면 회장님이 에코프로 와서 일해라라고 오퍼도 받았을 것 같은데 많이 하셨죠. 언제 처음 받았고 어떻게 해서 그 논리를 처음부터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회사 망할 것 같아서 안 갔고 2007년 이제 코스닥 상장한 이유는 저도 좀 연구원 고집이 좀 있걸라요. 그래서 회장님 이제 계속 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연구 아이템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어요. 지 욕심만 차린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일을 할 때는 마음으로 했고요. 마음으로 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직원같이 일을 한 거고 저는 연구로 큰 획을 긋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회사는 아무래도 회사에 맞는 아이템을 계속 발굴하고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슈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연구원에 하는 연구랑 이제 기업이 하는 연구랑 연구원에서 하시는 연구는 어떤 원천 기초 기술. 기초 연구고 회사에서 하는 연구는 상용화 제품을 염두에 둔 상용화 쪽의 연구고 사실 기초과학 연구가 없으면 이 상용화 연구는 겉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에코프로가 보완해야 될 부분 R&D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까?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팔로워 역할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가 됐다고 봅니다. 퍼스트 무버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훨씬 더 혁신적인 도전,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뭐 이런 도전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잉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1의 위치를 차지했으니까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요. 지금은 이제 뭐 단기, 중기 과제 중심으로 일을 했다면 예. 이제는 중장기 과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10년, 20년 후를 대비하는 연구, 사업 아이템 발굴도 꾸준히 병행해야만 회사가 계속 지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25주년 박사님 같은 외부의 조력자들이 있어서 저희 에코 프로그램이 이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임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에코프로 태동부터 같이 했던 연구자로서 지금까지 기적적인 성장을 한 에코프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미래 도전이 있겠지만 직원분들이 잘 협력해서 헤쳐나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